해서 이쪽 적어도 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험장에 갔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자료 6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보험의 이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1차 시험 과목이에요, 범주가. 근데 이거를 2차로 넣어놔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업무방법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바로 보고 가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 따른 위험 및 위험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알맞는 내용을 담란히 쓰시오 그랬네요. 자, 개인이든 국가든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아울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언제 어떠한 이유로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문제로 만들었거든요. 자, 위험 관리란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의미한다. 위험 관리란 우연적인 손실이 개인이나 조직에 미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직적인 관리 또는 경영관리 한 형태이다. 여러분들 그 업무방법서를 제가 자꾸 읽으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식의 가로넣기 문제가 나왔을 때 업무방법서를 많이 읽어보면 세워넣기가 쉬운데 이걸 뭐 따로 암기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업무방법서, 특히 보험의 이해 부분 거기 쪽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2번. 자, 위험과 관련된 정의에 위태라는 게 있고 손인이라는 것이 있고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각각 정의를 담란에 쓰라 그랬는데 먼저 손해라는 것, 손인이라는 거. 손인은 손해의 원인, 즉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위태라는 것은 어떤 사고 발생이 증가되거나 또는 어떤 그런 그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위태라고 하고 손인이라는 것은 손해라는 것은 손인 즉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되는 어떤 가치의 감소 이런 것들을 손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손인과 위태와 손해의 관계는 자 위태는 자 손인이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손해는 이러한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따르는 가치의 감소를 손해라 한다. 바람이 싫으시죠? 자, 손인과 이태와 손해의 관계. 다음 중 보험에 적합한 위험을 4가지 이상 쓰시오. 우리가 위험의 분류 부분에 보면은요.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다음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다음에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다음에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건 순수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고요. 투기적 위험이라는 건 자, 투기적 위험에는 손해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익의 가능성도 있는 게 투기적 위험이고 순수 위험은 순수하니 손해 가능성만 있는 위험이 순수 위험이고요.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건 순수한 위험만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객관적 위험은 지금까지 많이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그런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해서 그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 객관적 위험이고, 주관적 위험은 특정한 경우 특정한 집단에서 발생을 해서 일반화하기가 힘든 위험. 그래서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건 객관적 위험을 대상으로 하고요. 다음에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 나뉘는데, 정태적 위험이라는 건 뭐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교통사고나 한번 사고가 나면 그 상태에서 어떤 사고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정태적 위험이고, 동태적 위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어떤 시장에서 소비자의 기호 변화라든가 환율 시장에서 환율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더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가 변하는 게 동태적 위험이고요. 그리고 특정적 위험이라는 건 그러니까 위험 발생이 특정 집단, 어떤 우리 농업재해보험 같으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이런 데 한정되어 있는 게 특정적 위험이고, 그리고 자, 기본적 위험이라는 건 어떤 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 뭐 전쟁이 난다든가 뭐 사태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는 국가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은 보험화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고 순수 위험이고 정태적 위험이고 특정적 위험이다 하는 거. 자, 4번 보겠습니다. 보험의 정의입니다. 보험이란 위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을 말한다. 즉 보험은 다수의 비슷한 동질적 위험을 한 곳으로 모으는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 기업이나 가게가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있게 되는 실제 손실을 다수의 동질적 위험의 결합으로 얻게 되는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문장들 쭉 한번 익혀두시면 가로넣기 문제에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에 5번 보험의 성립 조건을 5가지 이상 쓰시오 그랬네요. 일단 보험이 성립을 하려면 동질적 위험이 여러 개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그리고 두 번째, 손실이 우연히 발생한 손실이어야지,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일부러 만드는 손실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손실의 우연적 발생. 다음에 한정적 손실. 손실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다음에 비재난적 손실. 즉 전쟁이나 뭐 사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다음에 확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이것은 그 앞에 보험의 이해에 나와 있는 타이틀만 쭉 따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보험의 순기능입니다.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은 역선택이라든가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거고, 자, 순기능은, 그럼 보험의 순기능은 어떤 것인지 설명이 쭉 되어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보험의 1차적 기능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거나 최소화한다. 두 번째, 개인이나 기업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 빠졌나요?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함으로써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보험은
예기치 않은 대규모 위험이 닥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복구할 수 있는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계약자의 신용력이 높아진다. 자,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모이면 거액의 자금이 형성되고 이러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 보험을 통해 예상되는 손실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한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 발생에 스스로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보험 계약 당사자 중 피보험자의 의무 3가지 이상을 쓰시오. 피보험자의 의무는 일단 고지 의무가 있고요. 다음에 보험 기간 중에 위험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통지 의무가 있고, 다음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있어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보험에 들었다고 손해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자, 당사자 중 피보험자의 의무 3가지. 자,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손해방지 경감 의무. 자, 넘어와서 이제 농업조회입니다. 자, 농업조회의 특징을 6가지 이상 답란에 쓰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그랬네요. 일단 농업재해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예측성.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다음에 광역성. 농업재해는 발생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만약에 자, 이번에 지금 한 해가 굉장히 심했죠. 그러면 이번에 심한 한 해로 인해서 뭐 영광군만 피해를 입고 장성군만 피해를 입고 이런 건 아니고 남부지방 전체가 지금 가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이와 같이 농업재해는 굉장히 넓은 광역적인 범위에서 재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광역성. 다음에 동시성, 복합성. 무슨 말이냐?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같이 장마가 길었다. 그러면 장마로 인한 수해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습도가 증가함으로써 농작물에 오는 피해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와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농업재해의 특성이다. 다음에 계절성이라는 것. 자, 똑같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농작물이 입는 피해가 달라요. 한겨울에 태풍이 발생을 해봤자 다 수확하고 난 다음이니까 농작물이 입는 피해는 없겠죠. 하지만 수확기 근처, 지금 뭐 8월이나 9월 우리나라 기후 특성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태풍들, 그것이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가게 되면 모든 농작물이 낙화가 된다든가 그런 피해가 심해진다. 그리고 피해의 대규모성,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엄청난 규모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 다음에 불가항력성.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 농업재해의 특징, 그냥 타이틀만 여러분들 한번 관리를 하시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농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보험 기능이 있죠. 자, 농업재해보험 기능 6가지 이상을 담란해 써라. 먼저 재농가의 손실회복. 그리고 두 번째, 농가 신용력 증대. 위에 아까 이야기를 했죠.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신용력이 증대된다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 안정화. 그리고 농업정책의 안정적 추진.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의 안정.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자, 한번 제가 참 이 부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5점짜리 문제로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가로넣기 정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머리에 남기 때문에. 자, 10번
다음은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자, 이 업무 방법은 농작물 재보험의 신계약 업무 절차, 계약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두 번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계약자. 자, 보험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 피보험자. 자, 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 시범사업. 지금 현재 우리는 67개 농작물 재보험 품목 중에서 24개가 시범사업 품목이라 그랬어요. 자, 11번. 다음은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용어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자,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가입 품목의 품종, 수량, 재배 방식 등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을 말한다. 뭐뭇이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은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이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을 말한다. 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담란해 쓰시오. 자, 큽니까? 아, 그래요? 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해당 지역이 해당 농작물의 보험사업 지역이어야 한다. 두 번째,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세 번째,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자, 12번, 13번. 다음은 농작물 재보험의 보장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알맞는 내용을 담란해 쓰시오. 자, 수확량을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평년 수준의 가입 수확량과 가입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장 유형을 설정한다. 현재 농작물 재보험의 보장 유형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사이? 60%에서 90% 사이에서 정한 한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 중 고추와 브로콜리의 경우 보험금 산정 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를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한다. 자, 시설 작물의 경우 손해액의 얼마까지? 10만 원까지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장한다. 이게 소손해 면책금이라 그랬어요. 보험자 입장에서. 자, 농업용 시설물 및 버섯 재배사의 경우 사고 유형에 따라 얼마부터 얼마까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차감한다. 다만 화재로 인한 사고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얼른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했으니까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답을 쓴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는 구조체, 피복제를 구분하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전체 보장 범위를 물어봤어요. 자기 부담 범위를.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의 자기 부담 범위는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 10만 원에서 30만 원 범위. 다음에 일반적인 복합사고, 즉 구조체 사고가 나면 피복제까지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합사고일 때는 30에서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농업용 시설물의 자기부담금 범위 그러면 손해액의
10%를 기준으로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답을 잘못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 신경 쓰시고요. 자, 14번.